강의할 제목은 의제 활동 중심의 온라인 홍보 기획입니다. 네, 별명은 또랑이고요. 네, 나중에 저를 찾으실 때 또랑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MB 시절에 제가 4대강 사업을 막는 사나이 홍보 포스터고요. 강렬한 홍보 포스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였습니다. 저는 인천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게 본캐고요. 부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넘어치고 민주주의 기술학교에서 지금 촉진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부캐를 하나 만들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비영리 커뮤니케이터라는 제목으로 제 부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비영리가 자신의 가치들을 시민들과 잘 대화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비영리가 잘 통하지 못할까, 특히 온라인에서 시민들과 잘 통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과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러면 잘 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이 키워드들을 몇 가지 또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제가 직접 녹색연합에서 했던 캠페인 기획과 진행 과정, 그리고 광고를 했던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캠페인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진단을 간단하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 정도를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짧게 해볼까 합니다. 단체에는 모두들 미션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사명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든 단체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녹색연합에는 4가지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생태 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저도 사실 녹색연합에서 활동할 때 한 5년 넘게 10년 가까이 활동해야 이 단어가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비영리는 이런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단체 활동가인 우리는 이 가치들을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 고민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워크샵 관련한 책인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관련한 책이에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단체에서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하기 힘들면 사실은 되게 팔기 힘들다, 가치를 팔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시민들은 후원을 하든 아니면 단체 활동에 참여하든 하는데 왜를 설명하지 않고, 이게 골든서클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가 아닌 어떻게나 무엇을 설명할 때 시민들은 그거에서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그리고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예를 들어 제가 녹색연합인데 저 생명 존중에 같이 참여하시죠 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에서 이 설명들을, 이 이미지는 교장 선생님 이미지예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이미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단체에서 사명이나 가치를 설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가치들이 옳은데 바른데 그 설명들을 너무 약간 지루하게 뭐뭐 옳은 얘기를 BGM처럼 계속 들으면 BGM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왜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목표와 성과,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목표나 성과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그 사업 계획 썼으면 인식 증진, 인식 확대, 뭐 기반 마련, 막 이런 것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표들이 아니라 일명 이제 이 비영리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 스마트한 목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실제 활동적이고 현실적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 같은 데에서 평가를 해보면 나중에 홍보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밀려서 못했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는 사실은 이제 더 나은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회고를 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뭐 이런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 목표를 측정하거나 성과를 할 때 그냥 대부분 이렇게 뉴스레터를 몇 번 보냈어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성과를 내거나 이거는 이제 아웃컴이 아니죠. 성과를 낸 게 아니라 그냥 하는 행동이죠. 사실 인풋에 가까워요, 그것은. 그래서 이걸 몇 번을 보냈는데 실제로 아웃컴이라 그러면 몇 번을 보냈는데 실제로 이거를 클릭률이 높았다거나 아니면 개봉률이 높았던가 그 높아진 것이 사실은 아웃컴 변화이겠죠. 사실 이제 최소한 아웃컴 정도는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임팩트인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을 했는지가 사실은 측정이 되거나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사실 홍보고를 해서 저희가 뭐 홍보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목표 비전들을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또 통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다르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처지와 다른 사고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를 하지 않나 전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약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쁜데 이걸 꼭 들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고 다양한 지금 생각들이 있거나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전달을 조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마다 사실은 생각하는 가치관, 방식들이 되게 다릅니다. 뭐 요거는 예를 드는 건데 한번 대충 뭐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팬더, 원숭이, 바나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꼭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묶고 싶으시나요? 두 가지를 딱 관계를 맺고 두 가지를 딱 짚으시면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원숭이 팬더를 묶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들이 되게 카테고리화지고 개별 약간 분류학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과형 사고를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원숭이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되게 문과형 사고, 원인 결과 좋아하시고 스토리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문과형 사고가 발달된 분들은 이런 거를 묶으세요. 팬더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은 뭔가 기존의 질서를 약간 파괴하고 싶고 창의적으로 약간 이런 걸 왠지 따라가기 싫어 이런 분들은 이제 팬더 바나나를 되게 묶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의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MBTI로 분석하거나 뭐 이렇게 필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되게 이과형 사람들에게는 되게 설득을 할 때 그래프가 중요하고 수치가 되게 중요해서 설득을 하고 그걸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문과형인 분들에게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홍보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더 나갔으면 저희가 소통의 대상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이게 예전에 이게 총선 때 났던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던 표지판인데 그 프랭카드예요. 모라동 김할머니도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쓰고 싶었던 표현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일 거예요. 작게 써 있는. 근데 아마 비영리에서 이걸 홍보한다 그러면 아마 하단에 있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이라고 썼을 거예요. 되게 깔끔하고 우리는 알아듣기 쉽다고 생각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상세 타겟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투표권이 있는 모라동에 사는 김 할머니가 보시려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0만 원 지원은 알아듣기 힘든 언어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근데 김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있겠죠. 모라동에 김씨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중에 김이박채니까. 그러면 이 할머니는 나에게도 용돈을 주는구나, 나라에서 저런 훌륭한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내가 찍어줘야지라고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툴을 쓰는가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막 기업처럼 마케팅처럼 뭐 완벽하게 타겟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성향들을 잘 모든 걸 염두에 두고 그 타겟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내가 하고 싶은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관심사나 혹은 약간의 감성인지 이성형인지 요 정도라도 타겟을 해서 메시지를 만드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왜 통하지 않을까, 제가 참여의 사다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받기 싫은 청첩장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평소에 약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는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갑자기 청첩장을 꺼내서 조용히 청첩장을 내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받은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나한테 왜 주지? 약간 여기서 장사하나? 약간 불쾌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결론은 뭐 청첩장을 받고 안 가거나 눈앞에서는 안 버리겠지만 지나가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비영리 단체에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이렇게 받기 싫은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단체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존재는 아는데 이 단체가 정확하게 뭘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가 뭘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거나 이런 걸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본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참여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각각의 이 단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부터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분까지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잘 모르고 있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후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아마 받기 싫은 청첩장을 받은 느낌이겠죠. 그러면 불쾌하니까 다음에 요청을 해도 제대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왜 통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단체에서 저희에겐 익숙한 단어죠. 환경단체, 저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니까 환경단체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죠. 활동가들하고 여러 가지에서 회원들과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동가들끼리 쓰는 단어가 저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회원들이나 심지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단어들을 너무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가면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차트를 딱 끼워놓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라는 표현을 쓰면 아시겠죠? 라고 물으면 저희는 네?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활동가들이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 보통은 할 때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처럼 알고 있을 거라는 오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식의 저주에 빠지기 쉽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메시지를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훈련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이제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조금 품귀 현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시민단체가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시민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도 많이 생겼고 다양하게 생겼고 하기 때문에 막 팔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단체에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시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보도자료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에게 관계를 연결하는 중심으로 해야지, 심지어 단체에서 홍보 담당자가 사라져도
회원 담당자가 사라져도 나랑 같이 연결된 시민들하고 같이 이거 저기 같이 한번 가볼까? 우리 같이 뭔가를 참여해보자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조직에서 혹은 담당자가 시민들에게 직접 연결되면 조직이 사라지거나 단체가 사라지면 혹은 담당자가 사라지면 이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일명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회원들 그 담당자분들은 아실 텐데 단체에서 열심히 한 활동가들이 사라지면 회원 탈퇴가 일어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 않고 단체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메시지들을 조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고라는 표현을 이따가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목표와 성과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는 회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회고라는 표현은 평가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홍보에서는 평가라보다는 회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정기적인 회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평가는 연말, 중간,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보통 2번 해요. 보통 단체에서는.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뭐 그냥 서로 약간 격려하고 아니면 서로 약간 안 좋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약간 평가라 그러면 회고는 실제로 반응을 보고서 피드백하면서 이 과정을 설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반응이 어떤지 해서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도 보완하고 뭐 이 목표가 잘못됐으면 목표 수립도 다시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단체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